정락일 세법 재개도 특강. 안녕하십니까. 에듀윌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정락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10강째 10강입니다. 오늘은 이제 양도세 세 번째를 공부할 건데요. 자, 양도세는 오늘 세 번째는 이런 내용 공부합니다. 납세 절차, 국외자산, 그리고 비과세 이 세 가지를 공부할 건데요. 최근에는 요 납세 절차, 자산, 국외자산 양도, 비과세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요 마지막 단원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납세 절차와 국외자산을 먼저 공부하도록 하죠. 자, 납세 절차. 이 납세 절차는요, 최근에 31회 때, 33회 때, 그리고 29회 때 이렇게 한 번 나오고 한 번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34회 때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가장 나올 가능성이 많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납세 절차도 꼭 공부해 주시고요. 33회 때는 두 문제 나왔고 31회 때 하나, 29회 때 한 문제, 거의 한 문제 나왔는데 33회 때만 특이하게 두 문제 나왔으니까 올해는 한 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납세지 그러면 양도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고요. 주소가 없는 사람은 거소지 관할 세무서가 됩니다. 우리는 뭐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있기 때문에 주소지가 되고요. 주소가 없는 사람은 거소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으로 가되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으면 주된 사업장이 납세지가 되고요.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이러합니다. 그 발생한 장소가 납세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예정신고가 있는데 예정신고가 중요하죠. 예정신고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신고기간이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신고기간이 일단 토건부, 기타자산 네 가지는요. 기타자산까지 양도일에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몇 개월이다?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한다 이러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말일부터예요. 항상 우리 개월수 나오면 뭐다? 말일부터입니다. 취득세도 말일부터 3개월, 6개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건 일반적일 때는 뭐 취득일로부터 60일 나오지만 그 증여나 부담부 증여는 3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상속은 6개월이니까 꼭 말일부터 나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토건부, 기타자산 이것도 양도일에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2개월. 가끔 함정 내는 게 양도일로부터 2개월 그래 틀리니까 양도일에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2개월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대금 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허가 해제일에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2개월이고요. 주식은 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일부 증여와 형편을 맞춰줘서 부담부 증여는 앞에 있는 게 양도, 뒤에 나오는 게 증여인데 부담부 증여는 증여와 똑같이 3개월을 줘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도 3개월을 주되 이것도 말일부터입니다. 이것도 꼭 주의할 점은 양도를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몇 개월이다? 3개월. 다른 건 다 2개월인데 부담부 증여만 몇 개월? 3개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예정신고는요. 차익이 없거나 차익이 없어도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또 차손, 함정 문제로 잘 나오죠.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양도 차익이나 차손이 없어도 신고해야 돼요. 31회 때는 차손이 발생해도 신고해야 된다. 옳은 말이었고 29회 때는 차손이 발생하면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한 번은 맞았고 한 번은 틀렸으니까 이걸 잘 보고 하셔야 되고요. 차손이 있어도 신고해야지 종결되기 때문에 양도 차손이 발생해도 신고는 의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예정신고 시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요. 미신고 시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니까 이 예정신고는 앞으로 선택이 아니에요. 강제, 의무입니다. 예정신고 안 하면 뭘 부과한다? 가산세. 과거 마냥 선택권이 아니에요.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확정신고는요. 확정신고는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는데 모든 자산이 소득이 있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예요. 항상 소득이 있는 다음 연도 2024년 소득은 2025년도 5월 30일까지 확정신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비고에 보면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 손해가 있어도 신고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신고하듯이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해도 신고해야 한다. 무슨 신고한다? 확정 신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 신고하듯이 결손금이 발생하면 신고해야지만 종결돼요. 자, 확정 신고 시 같이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요. 예정 신고한 자는 확정 신고를 아니해도 된다. 같은 신고를 두 번 할 필요 없다.
다만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예정신고를 잘못하면 다시 확정신고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예정신고 불성실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를 두 번 부과하지는 않겠다. 이 뜻이죠. 예정신고 시에 부과된 가산세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시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중복하지 않는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특히 예정신고를 위주로 잘 좀 받으시고요. 예정신고가 워낙 시험에 자주 출제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분할 납부인데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하면 그렇죠. 1,000만 원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나옵니다. 자, 조건이 두 개인데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우선 1,000만 원을 먼저 내셔야 돼요. 그리고 초과된 금액을 2개월 동안 분납할 수 있는데 내가 1,400만 원 내야 된다. 그러면 우선 얼마 내야 된다? 1,000만 원 먼저 내고 요 400만 원만 2개월 동안 분납할 수 있다. 분납 가능 금액은 400만 원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대신 2천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반반씩 낼 수 있습니다. 50% 이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3,600만 원 내야 된다. 그럼 3,600만 원이면 반이니까 1,800만 원씩 두 번 나눠서 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분납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2천만 원 초과하면 50% 이하의 금액,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쉽게도 2016년도에 물납제도는 폐지됐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무신고는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 31회 때에도 나왔지만 다른 건 다 틀렸는데 이 문장만 옳았어요. 자, 부정 무신고는 40, 일반 과소는 10%고요. 부정 과소신고 40%. 그 납부 지연은 1을 10만 분의 20이다. 1을 계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했다는 가산세인데 원래 취득가액을 실거래로 해야 되는데 건물을 신축한 자가 5년 이내 양도하되 그 실거래가액이 확인 안 되고 매매사례가액이 확인이 안 돼서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때는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꼭 주의할 점은 건물 감정가액으로 했으면 감정가액의 100분의 5, 산출세액의 100분의 5 그러면 안 돼요. 납부세액의 100분의 5가 아니라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5고요. 환산했을 때는 환산가액의 100분의 5가 되기 때문에 이 납부세액에다가 따지는 거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몇 년 이내에 양도했으냐? 신축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이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두 번 틀렸는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33회 때도 틀렸었고요. 그 다음에 29회 때도 틀렸으니까 이 문장을 잘 보고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가산세 경감은요. 예정신고 불성실자가 무슨 신고? 확정신고 기한에 신고할 때는 가산세를 50% 경감해 주겠다. 반을 줄여줄 테니까 예정신고 안 했다고 해서 확정신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확정신고하면 50% 경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부가세에 주의할 점은요. 양도세는 부가세가 따로 없어요. 따로 독립세로서 지방소득세를 10% 더 내게 돼 있는데 이때 감면세에만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한다. 이 부가세는 감면세에 적용한다 이 뜻이에요. 납부시에는 지방소득세로 10%를 따로 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납세 절차에 대해서 봤고요. 자, 이제 국외자산 양도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이 해외자산도 양도하면 우리는 거주자 무제한 납세 의무자이기 때문에 국내외 모든 소득의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30회, 31회, 32회 3년 연속 한 문제씩 내다가 33회, 지금 34회 두 번을 쉬어갔으니까 두 번 안 나왔으니까 올해 35회째 됐으면 이제 세 번째 됐으니까 한번 툭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잘 비교해 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납세 의무자는요. 국내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라든지 또는 거수를 둔 거주자에 한해서만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합니다. 자, 5년 이상 주소 거수가 있어야 된다. 은근히 이것도 잘 함정으로 됩니다. 과세 대상은 국내 자산과 같고요. 대신 주식, 출자 지분, 판상품은 국내 자산에 합산해서 과세하니까 국외 자산은 토, 검, 부, 기타 자산 이것만 대상이고 주식, 출자 지분, 그다음에 판상품은 국내 자산이 통합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양도가 취득가액은 원칙은 실거래예요. 국내든 국외든 실질거래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 시가, 실거래를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로 하고 시가도 없으면 상징법에 대해서 평가한다. 상속세 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외화 환산은요. 양도가액 필요 경비를 수령, 돈을 받거나 지출, 보내는 날 현재 따지되 달러, US 달러일 때는 기준환율로 US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환율은 재정환율로 평가하는데 외국환 거래법에 의해서 매일 환율이 나오죠. 기준환율, 재정환율 따져요. 그래서 기준환율은 달러를 표시한 거고요.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는 재정환율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내가 외국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했을 때 외화 차익금이 있습니다. 외국 은행에서 빌려다가 발생하는 환차익을 구할 때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세 범위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이런 거 있습니다. 요 한 차익은 과세 제외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30회 때 한 번, 32회 때 두 번 나왔는데 이 신설되자마자 30회 한 번, 32회 때 두 번 나왔습니다. 두 번 다 옳은 말이었지만 요 한 차익 왜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외환 차익금 포함되어 있으면 환 차익을 포함하고 있으면 양도소득 범위에서 뭐한다? 제외한다는 거 잘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소득공제인데 일단 장특공이 없어요. 이게 함정으로 잘 나오죠. 늘 나오는데 30회, 31회, 32회 계속 나왔습니다. 30회 때는 장특공을 적용한다 그래 틀렸고요. 31회, 32회 때는 배제한다 그래서 맞았습니다. 자, 기본공제는 적용하는데 연 250만 원, 토건부, 기타 자산 다 같은 그룹이니까 한 번 연 250이다. 자, 세율은 토건부 기타 자산이 딱 하나입니다. 6에서 45%니까 8단계 초과인세. 국내 자산 마냥 미등기, 등기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그냥 6에서 45%. 자, 그리고 외국 납부세액은요. 공제를 해줘요. 공제하는데 선택권을 주는데 필요경비에 산입하든지 첫 번째 또는 납세자가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받든지 1과 2죠. 요거 1번으로 하고요. 요거 2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받든지 필요경비에 산입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나옵니다. 선택권이 있다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31회 때 출제한 적이 있었고요. 자, 준용 규정과 준용하지 않는 규정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와 같은 내용은 국내법을 준용하는데 요거는 국내법을 준용하지 않는다. 27회 때 한번 기준시가 준용하지 않는 걸 골라라. 그래 기준시가인데 기준시가는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을 평가하니까 외국 자산은 기준시가가 없어요. 그래서 준용 규정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국외자산 양도까지 정리해봤고요.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원이 이제 비과세인데 비과세는 과세하지 않는 단원입니다. 자, 비과세. 최근에 비과세가 29회 때, 33회 때, 그리고 34회 때 이렇게 출제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자주 출제했습니다. 자, 34회 때는 요 내용 갖고 출제했는데 비과세 중에서 개인도 파산법에 따라서 파산 선고 받은 자는 비과세다. 34회 때 출제했었고요. 그 다음에 농지를 교환하고 분합하는 것도 비과세입니다. 농지 교환과 분합도 비과세. 그리고 1세대 양도도 비과세,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권을 갖춘 조합 입주권도 포함해서 비과세 해주겠다. 자, 그리고 지적 제조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공부상 면적이 어떻게 돼요?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계를 확정하면서 오히려 토지 면적이 감소하면 조정금을 주는데 그 지급받은 조정금은 비과세한다. 이것도 34회 때 처음 나왔고요. 2019년도에 신설됐는데 34회 때 처음 나왔습니다. 그 5개의 질문 중에서 이 4가지에다가 미등기 자산, 제외 자산 그 2가지에서 5가지 나왔는데 34회 때는 요거 간단하게 요거 중에서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도 1세대 1주택 이게 우리한테 중요하죠. 양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면 자, 1세대 1주택 나와 있고요. 1세대는 원칙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만 돼요.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는 대상이 안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어도 예외 조항이 있는데 3가지. 미혼인 자도 30세 이상이면 1세대가 돼요. 그리고 배우자가 있었는데 먼저 사망했다든지 이혼해서 현재 홀로 있다. 그래도 현재는 배우자가 없어도 과거에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에 1세대가 되고요. 중위소득 40%인데 이게 최근에 좀 개정이 돼서 이게 연간으로 따져서 이게 월 평균적으로 중위소득 40% 이상이 돼야 되고요. 현재 월로 따지면 약 90만 원? 89만 원 얼마니까 약 90만 원 정도 되면은 중위소득 40%인데 이게 연간으로 월 평균입니다. 그래서 12개월 나눴을 때 월 평균이 90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하되 미성년자도 불가피할 때는 인정한다. 미성년자가 결혼을 했다든지 배우자가 있다든지 다른 가족이 다 사망해서 미성년자 홀로 있으면 예외적으로 1세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주택 원칙은요.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해외 주택은 판정세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국내 1주택 있고 다만 이 딸린 토지, 부수 토지는 무한적으로 하지 않고요. 도시지역 안에 상업, 공업,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공업지역은 바닥 면적이 3배고요.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5배, 도시지역 밖에는 10배를 소유한 경우만 이 1주택에 딸린 토지로 봐서 비과세 준다. 자, 우리 고가주택은 양도 당시에요. 팔 당시 무슨가에 실질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고요. 12억까지는 일반주택이니까 전액비과세인데 12억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은 고가주택이니까 과세하겠다라는 겁니다. 비율 내서 과세.
다가구택은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다가구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 전체를 하나로 매매할 때는 그냥 단독주택, 그냥 1주택으로 본다. 단독주택으로 보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겸해주택은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이에요. 같거나 작았다. 같거나 작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 그럼 주택 아닌 부분은 상관없겠다 이거예요. 다만 이 고가주택이 좀 개정됐는데 고가주택, 겸해주택은 좀 강화됐습니다. 아무리 주택 면적이 커도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무조건 지금 나오는 고가주택이라면 겸해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각각이니까 주택이 크다, 작다와 관계없이 각각 비례하겠다. 일반 주택은 크면 전부 주택, 같거나 작으면 각각인데 고가 겸해주택은 무조건 각각으로 보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도 다른 주택 양도시는 한 개 주택으로 간주해서 주택수에 포함해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2006년부터 주택수에 포함했고요. 분양권, 주택 분양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터 포함이고요. 2021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거는 지금도 분양권에 대한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2022년 1월 이후 취득하는 이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공동 소유할 때는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 동일 세대일 때는 그냥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고요. 다른 세대가 달랐을 때는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거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일 세대는 부부다 그러면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로 보자는데 부부가 아닌 뭐 다른 세대일 때는 각각 그 주택을 소유한 거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1주택, 2주택 비과세 특례인데 이 2주택짜리도 특례가 있습니다. 비과세 특례 7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은근히 최근에 좀 잘 나왔었고요. 29회 때, 33회 때는 이 안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자, 일시적 2주택인데요. 자, 다른 주택 취득 및 신축인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돼요. 무슨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냐? 종전주택입니다. 다만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움직일 때도 3년이니까 지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조정지역이든 일반지역이든 지역에 관계없이 다 3년 이내 팔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2023년 2월 28일 개정돼서 조정지역도 3년 이내 팔면 비과세. 자,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인이 소유한 일반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이 있으면 일반 주택을 팔아야 돼요. 어느 주택 팔아야 한다? 일반 주택을 팔았을 때 상속인이 소유한 일반 주택을 팔아야지 비과세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가 됩니다. 자, 동거분양하고 혼인은 선택권을 주는데 합친 날로부터 10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안에 먼저 양도, 부모님 집을 먼저 팔든 본인 집을 팔든 아니면 남자 집을 팔든 여자 집을 팔든 먼저 양도하는 거를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다른 거는 이 특례 대상 주택이 있는데 이 동거분양과 혼인은 선택권이고요. 특히 혼인을 자주 냈습니다. 그래서 혼인은 27회 때, 29회 때, 33회 때 출제할 때마다 비과세 계속해서 나오니까 5년 이내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고요. 동거분양은 합친 날로부터 10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문화재주택, 농어주택은요. 일반 주택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문화주택과 농어주택은 판정수에서 제외하고 일반 주택 하나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기농주택, 기농이라고 하면 농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5년 이내에 양도할 거. 이것도 33회 때 모처럼 말이 한번 나왔고요. 자, 그리고 수도권 밖의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갖고 있으면 이것도 일반 주택 팔아야 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할 거 나왔습니다. 33회 때 처음으로 한번 나왔는데 3년 이내에 팔 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것도 다 순서가 있으니까 아무거나 먼저 파는 게 아니라 그 해당하는 순서, 특히 특례 대상 주택은 종전주택 팔아라, 신규주택 팔면 안 된다. 일반 주택을 팔아야지 상속주택이 아니다. 그리고 동거분양 혼인은 선택권이 있고요. 나머지 문화재, 지정문화재, 수도권 밖의 주택은 일반 주택을 팔아야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요. 이 요건을 맞춰봐야 된다. 이 숫자를 갖고 시험을 잘 내기 때문에 이 숫자를 정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2년 이상 보유인데 원래는 2년 이상 뭐하라? 보유하라. 다만 취득 당시가 중요하죠. 양도 당시 아니에요.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는 2년 이상 보유 플러스 2년 이상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할 거, 이게 추가 요건입니다. 자, 그리고 민간건설 임대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임차받은 자가 분양 전환해서 나중에 팔 때는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의 예외니까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주되 5년 이상 뭐 있을 때 거주해야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주택이 수용당한다, 협의미수. 그러면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보유, 거주를 안 따져요. 2년 보유, 2년 거주 안 따지고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잔주택 및 부소지는 5년 이내 팔면 그것도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자,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관계없는 게 또 있는데 해외 이주예요. 해외 이주 또는 1년 이상 해외 국외 거주를 목적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는 출국일로부터 몇 년 안에? 요 2년입니다. 2년 이내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 비과세다. 2년이 경과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1년 이상 뭐 하다가 거주가 중요해요. 다른 시나 군으로 이주할 때는 이때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치아, 근무상 형편, 질병의약은 돼요. 다시 주의할 점은 근무상은 되는데 근무상의 반대 사업상 형편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로 군으로 이주한다. 그러면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입주권, 재건축, 재개발할 때 조합원 입주권은 무주택자일 때는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종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갖춘 입주권은 이 양도 비과세 혜택을 주고요. 1주택, 다른 주택을 만약에 취득하게 되면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주택을 입주권을 양도 시에는 비과세 규정을 줍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비과세 입주권이 있다. 보시면 돼요. 자, 농지 교환은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익은 가액이 어느 쪽에 큰 편입니다. 4분의 1 이하여야 돼요. 이게 함정인데 34회 때 4분의 1 초과을에 틀렸는데 4분의 1 이하에서 조건 차익이 4분의 2 이하면 요거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다만 3년 이상 경쟁할 것 이러합니다. 그래서 농지 교환과 분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세 번째 비과세까지 해서 마무리 다 정리했고요. 이제 체계도는 이렇게 해서 우리 총 10강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10강까지 했으니까 체계도는 이렇게 마무리한다. 다음은 이제 다음 또 다른 거 갖고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